켰어요. 화장실에서 올려다 보는 순간 카메라 빠진 거죠. 어머, 설마 하고 이렇게 아래로 봤는데 남자 신발이 왜 찍어 진짜? 코 재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코의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코가 허물어지고 많이 망가지는 상태까지 와서 수술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어요. 4층으로 단독 치과 빌딩이 있고요. 연매출 100억이었나? 환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돼요. 아이고. 어머머머. 치료하는 의사는 몇 명 정도 있어요? 하루에 한 명? 피해 금액이 총 124억 원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신도림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둥둥 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벌써 채광이 좋은 한강뷰. 저기 이야. 뱀포대교가 보이는 곳에 예, 뱀포대교요. 네, 뱀포대교와 걔는 잼스교인가요? 잼수교가 보이는 곳에 포화를 털었어요. 아니, 이거. 이 밑에 시읒, 비읍, 시옷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세리섬. 네, 둥둥섬에 저희가 떠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테라피. 테라피. 새가 입에서 날아갔네요. 네, 그죠? 네. 오늘 좀 멤버 구성이 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멤버 오늘은 이제 구성. 우리 좀 오수진 변호사님이 네. 이재영 변호사님이 본인과 똑 닮은 후배가 있다라고 네, 해서 네, 네. 오늘 함께 하셨네요. 말로는 똑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장천 변호사가 안 보여요. 오늘 그 장차원 변호사님이 저 휴가를 드렸어요. 상담률 1위. 1위 해가지고. 1위 하셔가지고 예, 저희 오늘 휴가. 포상휴가 네. 살짝 보내드렸어요. 저는 좀 안 보내주시나요? 휴가 가고 싶으세요? 그냥 푹 쉬고 싶어요. 잠을 푹 자고 싶어요. 아, 잠을요? 예. 네. 그럼 저기 UFC 김동현 선수에게 백초크를 당한 푹잘 수 있거든요. 그만한 수면제가 없죠. 네, 주도 수술도 그만한 또 수면제가 없죠. 그냥 일할게요. 네네네. 좀 웃고 계신 것 같던데 아까부터 계속 네, 하나 제거했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런 거보다는 약간 빈자리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장천 변호사가 옆에 있었을 때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의지할 뒤에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 끝에 앉다 보니까 뭔가 소외감이 좀 느껴지고 말도 잘 안 들리고 우리 신중원 변호사님 보이지도 않아요. 네. 돌아와라 장천아. 근데 돌아와라 장천아.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이 방송을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무료 상담도 물론 많긴 하지만 네. 500원 돈 안 주고도 상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또 행사 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송원희 씨 저쪽 행사는 저기 5만 원 해줬다면서요. 우리도 5만 원 해줘요. 그런 예. 거잖아요. 예. 거기서 방송 오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이 그렇죠. 기회에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의사의 진료를 보면은 돈을 내잖아요. 네네. 물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 물어보는 상담 쓰여 있는 곳에 가서 상담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뭐 대개 변호사님들 성실하게 상담하시긴 하지만 그게 사실상은 수임을 위한 유인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차라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처럼 상담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0원으로 상담을 하는 건 이 네. 법률의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는 또 응당의 가격을 지불하고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야, 말 잘한다. 멘트가 말이죠. 멘트가 거의 시멘트예요. 기가 막힙니다. 시멘트요? 예, 라인 개그예요. 예, 멘트가 시멘트? 많이 딱딱하다는 얘기인가요? 말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딱딱.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 이재림 변호사님이 다 깔끔하게 해줬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영업을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판 불 켜야죠. 한번 한번 켜야 되는데 오늘은 뭐 네. 한 번씩 켜봤으니까 네. 우리 신중현 변호사님이 네네네. 우리도 한번 켜보고 싶다고 그래요? 예. 말씀을 이게 그 신기한 그 특수 시스템이에요. 예. 네. 자리 잡으시고 네. 이거 신기해요. 여기 누르고. 자 그럽니다. 예, 시작합니다. 영업.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잠만불을 예, 예. 켜주셨습니다. 예. 저희 쪽에 이쪽이 예능 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의 어떤 흥망성쇠를
주변 예능인들의 반응으로 그렇죠. 가늠을 하는데 예.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프로고. 시청률 한 지금 5% 정도 된다고. 시청률 한 지금 5% 정도 된다고. 그냥 들으신 그딴 거짓. 고승우 씨 무리수.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면 위험하거든요. 아직은 파란색입니다, 제가. 고승우. 5% 나오면 예. 방송 대상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네. 5% 나오면 여기 다리 올리고 진행을 하죠. 네. 5%가 나와봐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인 변명이 분명 방송이 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정도 보신 거예요? 변호사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선택을 한 건가요? 됐어요. 됐어요. 아, 이재정 변호사님. 첫 번째 여자분이시니까 제가 좀 갔다 올까요? 진짜 솔선수범? 아니, 빨리 치고 빠지려고요. 날 추워지기 전에. 그럼 대표님이 가신다는 제가 마음이 그러면 됐습니까? 제가 한번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바람 쐬러 나오셨던 거예요? 네, 강아지하고 산책 나왔어요. 아, 강아지하고 산책 나오셨군요. 자, 저희 코인 법률방 500원에 10분 상담이 가능하고요. 예. 연장은 2번 더 추가하실 수 있어서 총 30분까지 가능해요. 네. 추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10분의 상담이 석연치 않다 하면 중간 변호사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예. 상담 들어가기 전에 얼굴 공개에 대한 여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잘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올릴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얘는 이름이 뭔가요? 순정이요. 순정이구나. 순정아. 아이고. 웰컴 링크. 네. 있습니다. 강아지가 탐내는데요. 네, 뭔가 싶어서 보고 있네요. 10분의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조금 넘었고요. 조금 넘었고요. 코 수술을 한 지가요. 그때는 티가 안 났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콧대가 조금 삐뚤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 첫 번째 수술이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바로 잡으려고 2017년 1월 달에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같은 병원에서요? 예. 아니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서요? 예. 성형 부작용.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네네. 예. 네. 혹시 사진 같은 데 있어요? 네네. 네네네. 아, 다 이렇게 또. 코가 이제 처음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코 이쪽이 점점 흙물이 돼요. 안에서 염증이 차서. 진짜?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완전히 비대칭이 돼 있네요. 보는 것도 그런데 정말 아프기도 그러니까 엄청 아프셨을 아플 것 거잖아요. 같고요. 수술할 예. 때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코에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어. 재수술 후에도 코에 네네네. 그게 잘못되면서 6개월 후에 다시 수술을 또 하게 되는데 네네. 첫 번째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제 손대지 않았던 비공이라는 이 콧구멍, 왼쪽 네네. 콧구멍이 이렇게 들리는 부분 때문에 그게 또 부작용이 일어나서 더 많이 이제 들리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후에 또 수술을 하게 돼요. 벌써 세 차례 하신 거네요? 예, 그쵸.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잘못됐어요. 계속 잘못된.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번의 수술을 하게 돼요. 아이고. 남짓한 시간. 1년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거울 보실 때마다 속상하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네. 고통이죠, 고통. 네. 마취하고 봉합하고 회복하고 7월 달이 돼서는 이제 이 안에 코 부분이 좀 많이 심각해지면서 코 밖에까지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이제 코가 허물어지고
이제 피부 조직이 많이 망가지는 상태까지 와서 여기는 이제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아마. 이후에 4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은 처음 수술을 하셨던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어쨌든 아니요, 재수술할 때도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재수술 때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수술을 또 권하시길래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좀 알아봤어요. 네네. 복구 수술 한 지만 3개월이 조금 지났어요. 아, 네네. 네, 이제 미용적인 부분은 6개월 있다가 이제 해보자. 안에 좀 이제 회복이 다 된 후에 재생이 다 된 후에 내년 1월달에 2차 수술을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네. 그 2017년 재수술 받으실 때도 본인이 이제 비용을 부담하셨다는 것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본인은 빨리 수술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예. 통상의 경우라면 처음에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 유무를 따져보시는 게 그리고 또 확답을 받으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조금, 싶은 그쵸. 아쉬움은 들긴 합니다. 네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사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재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 해줬다는 것 자체가 네. 어느 정도 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거 근데 아닌가. 그게 또 왜 문제냐면 만약에 코 수술을 하셨잖아요. 사람 코가요. 모든 사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같은 시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합병증,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범위 안에 있는 합병증이라면 또 그게 과실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무조건 거기선 부인해요. 끝까지 가서 소송으로 가서 결국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어주더라도 인정하는 경우를 저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는 봤을 때 의료 소송이 정말 골치 아프고요. 네. 제가 이런 과정들이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심했고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수술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마지막 다른 병원에서 했던 예, 예. 수술 말씀하시는 보건 거죠? 수술. 보건 수술이요? 예. 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망가진 코에 대해서 복원을 시킨 비용은 저는 100%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 외에 다른 부분, 이제 제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피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생각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200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200만 원이란 비용은 뭐였냐면요. 코 안에 있는 보형물을 다 빼는 비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거 비용만. 예. 근데 본인 병원에서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보형물을 다 빼고 이 병원 가서 또 제 코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병원에서는 입장 마지막 최종 마지막은 입장을 500만 원. 500만 원? 예. 분명히 병원에 과실은 있어 보이고 병원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200 그쵸. 그리고 또 지금 제한하시는 게. 500까지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근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다투려고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것 같고요.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본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네, 그냥 좀 본인이 이거 조금 좀 제가 무리를 했네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선 이렇게 함몰이 됐던 적이 5월달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게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그 함몰된 후에 이렇게 센 거를 대도 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수축의 오는 상태에서 이게 한 게 사실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떻게든 지난 거지만 좀 너무 좀 잘해주려고 너무 과하게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때 좀 기다렸다 없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면 과실은 인정하시는데 그 과실에 따른 손해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객관적인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하도 말씀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글이에요. 와, 이렇게 장문을.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바로 얼마 전이네요. 네. 조금 이제 정리하듯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실 인정은 병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최소한의 회복 조치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 비용이
터무니없지 않는 한은 그 비용 정도는 병원에서 당초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위자료 산정의 부분은 향후 법정에 가면은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송 비용 등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든다는 점까지 감안하시면 그 비용만큼 양보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협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너무 완고해서 태초에 제한한 금액 이상은 지급하실 수 없다고 하면은 소송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진행하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인지대 등등이 녹록치 않겠지만 병원이 대화로서 풀 수 없게 된 이상은 또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법률적 자문을 안 받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가 어느 있다 정도 하더라고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테고 본인도 변호사 상담을 다 받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이라고 들었다. 아니면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주시고 한번 마지막 협상에 임해보세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더 묻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해주셨어요. 사실 소송을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생기시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너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서 그래요. 너무 병원도 착했어. 아직까지는- 마음을 착하게 먹었어. 네, 아직까지는 이 심각성을 아니, 딴 데 모르고 있어요. 갔었어야죠. 그쵸. 안타깝지만 너무 뭐 안타깝지만 너무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 호통치려는 건 아니, 아니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어요. 너무 예.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저도 왜냐면 아름다운 쌍꺼풀 수술을 네. 네, 네. 네, 네. 아, 참, 이게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였으니까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래도 의뢰인 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저 보통 저 정도였으면 막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신데. 여기 사실 앞서 미용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술을 했다가 굉장히 안 좋게 된 사례잖아요. 내부는 피부 관리나 이런 미용은 어떻게 신경 쓰시는지. 아, 신변! 요새 TV도 나오는데 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요청을 받는다거나 뭐 주변에 이제. 대표님 한계 이릅니다. 피부 좋으신데요? 아, 피부 좋으세요. 모공이 없잖아요.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주름이 많아서. 저도 주름이 많습니다. 예. 예, 안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럼요. 예. 아유, 안경 벗으면 자글자글해요. 예? 저는 지금보다 젊어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잖아요. 네네네. 여의도 회사를 다니면 1년이 다른 사람 10년 같다 얘기를 해요. 실제 1년 전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부스에 있는 사진, 네. 그거 2년 전 사진이에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여의도 회사 가기 전이네요. 아, 이상하게 여의도 회사를 퇴사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잖아요. 피부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와요. 저는 마지막 테라피로 그걸 남겨놨어요. 그 회사에 수맥이 흐나요? 왜 그러죠? 아, 오늘 사실은 오겠다. 아, 예약 상담. 라고 네. 제작진 앞으로 예약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예약도 받아야죠.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저희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셨고 한 분은 저희 지난번 현장에서 접수를 받았던 분인데 사연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례인 거예요. 같은 피해 사례. 일단 만나보네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오신다고. 들어오실 거는 정해서 오시고요.
네, 미리 정해놓은 거. 네. 여기 4분 중에 2분이. 네. 오, 누릅니다. 자, 과연 신중건 변호사님이 선택이 됐고요. 네. 사실은 변호사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판사인데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싶대. 아유 근데 이게 이번 약간 자신감이 또 떨어집니다. 아, 왜요? 이 두 분이 같이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는 뜻인 거고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이구 추워라. 아, 2년 전에. 그러네. 사진인데. 너무 다른. 어휴 진짜 거기 무서운 곳이네요. 이거 가지 말아야 될 곳인 것 같아요. 여기도 터같이 만졌나요? 연예인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 그 두 분이 그 의견을 좀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어느 변호사님으로 좀 상담을 받자.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이고 네. 경험이 중요하겠죠. 경험이 많으시고 아, 갈수록 이제 못하겠는데요, 상담을. 본인이 아유 원래 본인 스스로 어필을 해야 돼요. 멀리서 오신 거 아니세요?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저도 경기도 수원에서 왔어요. 네, 같이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지역도 같고 예, 같은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예. 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없었으면 좋았을 인연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네. 어쨌간에 뭐 그래도 같은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10분 상담 들어갑니다. 올해 2월에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 교정 관련 문제요. 2018년 2월 예, 처음에 목적은 그 덧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정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그 치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되게 그 홍보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돼 있고 대개는 그런 홍보를 보고 찾게 되죠. 그렇죠. 네네네. 특히 치과는 치과는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규모가 좀 있는 치과예요? 되게 커요.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고 4층으로 단독 치과 빌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치과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공소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자산관리도 있고 광고회사 따로 있고 회사네요 회사. 오, 예. 네, 그다음에 그 교정 치료를 받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특히 이벤트 치과라고 하죠. 환자를 그냥 그 무조건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업이 힘들어가지고 다른 환자분들이 진료가 힘든 거예요. 비용은 다 처음에 선불로 지급했나요? 네, 선납으로 했어요. 혹시 병원 이름이 뭐예요? 그 바뀔 수 있나요? 네. 예. 치과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검색해볼까 뉴스에 딱 뜨세요. 네. 피해 규모가 유명한 사실, 사건이에요.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뉴스상에 나온 피해 금액이 총 124억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124억 뉴스상에. 저희 코인 법률방에서 뉴스에서 봤던 사례를 이렇게 직접 피해자를 보니까 굉장히 또 그 기분이 또 이상하네요. 네. 여기가 환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 정도 되고 3만 명이요? 그다음에 3만 명. 네, 한 3만 명. 그럼 치료하는 의사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진료 의사는 하루에 한 네. 네. 한 분이 아니, 계속 그 큰 병원에서? 네. 어머머머. 아이고.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치과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받는 건 아닌 거죠. 마케팅을 뭐 SNS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제 광고에 월에 아마 적어도 5억 이상은 썼을 거예요. 환자들이 이제 수천 명씩 오면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네. 교정비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거의 한 달이 소요가 됐어요. 지금 처음에 진료를 받고 예약을 해도 막상 가면은 막 한두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예약을 해도요? 예, 예약의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치과 측에서는 그거는 방문하는 시간이고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가본 적 있어요? 6월 달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그때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11월 달에 갔을 때 네. 이미 싸움박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택배로 와요. 돈 뜨고 네. 이걸로 받으세요 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아, 될까요? 네, 보시면 사실 그 교정이라는 게 이 보철 치료가 우리가 왜 영화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코믹하게 그려지잖아요. 네. 이 보철기가 보이는 자체가 네. 그 정도로 이게 교정기가 밖에 보이는 게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되게 센세이션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안 그렇죠, 보인다는 그렇죠, 이유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을 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잇몸에서 피나고 문제도 되게 크게 됐고 2013년인가 2014년에 간 사람은 원래 8시간만 끼면 다 된다 그랬대요. 아, 이거 그래서 더 심했네. 잘 때만 네. 꼈었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12시간은 끼셔야 돼요 라고 해서 아 그러나 보다 했더니 1월에 갔더니 밥 먹고 이 닦는 시간 빼고 다 끼셔야 돼요. 점점 바뀌죠, 왜 내용이. 계속 바뀌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이거를 만든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예. 단순 압류 네, 교정만 네, 네, 해당이 그러니까.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딱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치과 측에서는 어떤 교정 케이스라도 교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예. 이거 제가 이거 설명 이벤트 당첨됐다고 하면서 줬었는데 예.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다. 저는 돌출입이라서 여기 턱 수술을 하거나 예, 예. 뭐 나사박을 당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예. 겁나잖아요. 예, 사는데 맞아요. 불편하지도 예. 않은데 그래서 안 갔었는데 저희 학교 이름 이렇게 딱 되면서 이 학교 출신은 뭐 45% 할인해주겠다 그래서 혹하는 마음에 상담만 받아야지 했더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것만 하시면 다 돼요. 그럼 거기 도 있고 도 있고 막 사진도 다 붙어 있고 이 사람들 다 여기서 했고 아 그러나 보다 하고 사실은 했죠. 예. 근데 이렇게 될 줄 사실 몰랐죠. 아 이게 지금 거론되는 연예인들이 피해자인 거예요. 이분들도. 아, 그럼요. 네. 만약 광고 모델 계약을 했으면 네. 뭐 어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를 당연히 전제하고 당연히 계약을 전제하고. 했을 텐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미지 네네. 하락이 있었으면 당연히 손해를 네.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네. 다시 뭐 턱 수술하거나 교정하기엔 좀 너무 돈도 사실 이미 많이 들었는데 또 추가로 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제 친구는 2014년부터 했어요. 근데 걔는 이가 다 망가져서 제 교정비랑 잇몸 수술비만 해도 1,800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폐업 전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네. 몰카에 찍혔어요. 몰카에 찍혔어요. 어머. 어머. 제가 얼핏 나서도 이거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아마 뭐 고소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서 이 병원 원장, 특히 원장에 대한 아마 처벌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보상받을 것이냐 문제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처음부터 사기였으니까 내가 들어갔던 비용 그걸 다 손해로 배상해달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기죄가 되려면 그런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계속 진료는 했는데 갑자기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서 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뭐 소홀함이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와서 조금씩 진료를 봐줬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거를 감안해서 이 병원도 뭔가 지금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교정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상대방 그 병원 때문인 거잖아요. 병원이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폐업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치료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더 이상의 계약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해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해지하고. 왜냐하면 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할부거래법 관련 규정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계약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다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이 같이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는 뜻인 거고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걸 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건 뭐 그거는 뭐 그분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적고 그러면 오히려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통해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또 많아버리면 누구하고 합의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그냥 다 합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네, 너무 피해자가 많아서.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저희 아예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액이라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금액일수록 더 악착같이 이게 어떤 돈이에요 이게. 그냥 사실은 걔네들이 노리는 거는 그걸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데 뭐 어떡할 거야. 그냥 뭐 너희들이 그냥 포기하겠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된답니다. 우리 사연이 예전에도 그런 게 좀 많았었잖아요, 대표님. 홍은희 대표님.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네, 제가 재산이 있나 없나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이거 좀 뒷조사 좀 해보려고 제가. 그것도 소송 과정 중에 뭐 재산 명의 신청을 한다거나 법인이란 법인 재산, 개인이란 네. 개인 재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진짜 집기라도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근데 또 노트북이라도 하나 집어와야 돼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압류도 안 돼요. 예. 네. 왜요? 비싸잖아요 엄청. 어쨌든 뭐 의료 목적이고 뭐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걸 좀 보호해 주는 특수기기로 네네. 분류가 되거나 막 그런가요? 그런 거 좀 뜯어와야 돼요. 그럼 집에서. 아 진짜.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그 예. 진료 이런- 어떻게 차트를 진료 받아봤는데 기록부. 자기가 간 날짜도 아니고 자기가 만났던 의사가 아닌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진료 기록이 만약 위조되거나 나중에 사고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돼요.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은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사건. 의료법 위반은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범죄로 해서 예를 들면 처벌받아도 자격 면허가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료법 위반으로 만약에 처벌받으면 취소가 돼요. 이게 버텨야 돼. 네,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더 큰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예뻐지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삼는 거는 의사로서의 어떤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의사를 생활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감사해요. 네, 맞아요. 근데 처벌받고도 또 분명 이 사람은 일정 후에 나와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 위반은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속이 좀 시원해지셨어요? 네. 진짜 다행입니다. 궁금했는데. 다행이에요. 아유 그럼 됐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진짜 현실적으로 재판에 이렇게 깊게 참여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시원하게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네. 됐습니다. 이거를 금전적인 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뭐 알고 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슈가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나감으로써 좀 부각 한 번 더 되고 그런 약간 취지가 아니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정말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30분 네 풀 상담 다 끝나셨고 아니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이상담을 하고 오셨어요. 네. 본인이 감당하는. 약간 계란을 네. 했는데 쌍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죄송한데 표현이 저급해가지고. 멘트가 완전 시멘트였어요. 눈높이를 사무장님한테 맞추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의료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근데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료 분쟁이다. 이런 이 법적인 불문율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뭐 선입견 있거든요.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그것 관련된 증거 자체가 우리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아요. 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이 조금은 약자의 편에
간다는 의미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 이런 요구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의료인들이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너가 과실이 없으면 너가 증명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게 또 방어 진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소극적으로. 네네. 뭐 의료 소송은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가 아니라 네네. 각각의 사례를 유형화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네.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건 바이 건. 네, 건바이 그렇죠? 건. 케이스 바이 건바이 케이스. 건. 사례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배웁니다. 네. 그렇죠?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저희끼리 그 뭐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럼 쏘시는 거요? 아 제가 쏘면 재미가 없잖아. 쏠 수는 있지만서도 재미있게 네. 친목도모를 위해서 게임으로 커피 한잔 쏴보자 해서 아, 그래요? 저기 법률적 장애가 있어서요. 네. 저기 법률적 장애가 있어서요. 제가 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법률적 장애가 있어요. 핑계입니다, 핑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누가 무슨지도 알아요, 유도하고. 무슨 게임 할 거예요? 369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 해요. Only English. 잠깐만. 한글로 하면 안 돼요. 네. 369 아닙니다. 369 이렇게 해요. 네네네네. 너무 어렵다. 이 게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해야죠. 정신 누군가가 빠졌어야죠. 10 들어가기 전에 틀려야 됩니다. 이재정 변호사님부터 자, 스타트. 본인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박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4 이러면 안 돼요. 네네. 4 이러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3, 6, 9. 3, 6, 9. 1, 1. 뭐야? 원, 투, 빡 가야지 왜? 짜! 박자가 트로트 박자 맞춰요. 짜! 이러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정말. 한 번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요. 그럼 이제 뒤로 가시죠 이번에. 예. 자, 시작. 3, 6, 9. 3, 6, 9. 3, 6, 9. 1, 2, 4, 5, 찍, 4. 5. 찍. 여러분 계획대로 됐어요. 12 가기 전에 팬이 오기 전에 틀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잘 먹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좀 받을게요. 아, 그래요? 주문을 예. 캐푸치노 가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더블샷. 저는 레몬티 따뜻한 거요.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랑요. 초콜릿 케이크 하나. 초콜릿 케이크 하나. 고승우 씨. 예. 초콜라. 그럼 사무장님하고 같이 직접 결제하셔야 되니까 다녀오세요. 가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 세 개. 카푸치노 하나. 레몬티. 그다음 저기 아까 저 케이크. 네, 여기 있습니다. 아, 피 같은 돈인데. 아유, 1,500원 버시고 3만. 그러니까요. 제 거를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캐푸치노. 예, 캐푸치노 앤드 모카. 모카는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누가 오셨어요? 아, 아, 여성분이시네요. 와, 반갑습니다. 자, 오수진 변호사님을. 아, 이거 오늘도 약간 불안한데요. 자, 그럼 오수진 변호사님과 함께. 아이고, 왜 이래. 자, 그럼 오수진 변호사님과 함께. 아이고, 왜 이래. 아, 여러 가지 하시는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연예인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코인 법률방입니다. 두 분이 오신 거 맞죠? 네. 자, 코인 법률방 앞으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시원하게. 예, 자, 뭐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느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요? 또 얼굴들이 그래도 좀. 아 저희가 웃음이 좀 많아서 그런데 안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카운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합니다. 제가 네. 몰카에 찍혔어요. 몰카에 찍혔어요.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혀서 어머! 어머! 친구가 일하는 건물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아 그럼 여긴 친구고 본인의 네. 본인 씨가 같이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현장에 현장에 일단 증인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가운데 칸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를 보면서 볼일 보고 있는데 제가 올려다 보는 순간 카메라 빠진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그 카메라를. 아 핸드폰을. 아, 왜 찍어, 진짜!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일단 제가 찍힌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 이 생각보다는 일단 내 사진을 내가 확인을 해야 앞으로 잠을 자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못 본 척하고 나가서 손을 씻고 왜냐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문을 잠그고 와, 아주 주도 면밀하신데요. 와, 어떻게 그 순간에 저런 생각을. 차분하게. 저 상황에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당황하니까. 나와서 이제 친구 일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죠. 빨리 와달라고. 이제 처음에는 계속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조용히 이제 안 나오다가 제가 찍힌 거 다 봤으니까 네. 지금 나오면은 용서해주겠다. 신고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네. 그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봤는데 이미 지우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 사진은 못 봤지만 이미 어디로 보냈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찰이 바로 그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네. 바로 서로 간 거예요? 네. 부인은 하지 않더라고요. 네. 찍었다는 것을. 예. 근데 지웠다고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저도 이제 조사받고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백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진 찍은 적이 없다. 증거가 없잖아요. 이미 핸드폰을 가져가 버린 다음에는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영장 청구해서 또 핸드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이걸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니까 증거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빛나는 대응을 해주셨어요.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말.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원 건물이었어요. 학원 건물. 근데 검은 봉지 안에 카메라를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실에 검은 봉지 있으니까 그냥 뭐 쓰레기 버리거나 이건 그냥 있나 보다 했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냥 거쳐간 거예요. 근데 적발한 피해자가 뭐 어떻게 했냐면 딱 보는데 뭐가 반짝반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딱 봤더니만 거기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피고인 되게 멍청했어요. 이게 원래 설치할 때면 이 카메라를 꺼놓은 상태에서 설치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대로 켜진 상태로 자기를 찍었군요. 자기 얼굴이 다 찍히고 그다음에 그게 집에 가는 동선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카메라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추적하니까 그 사람 집을 잘 발견했어요. 갔더니만 이제 촬영해 놓은 게 컴퓨터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 그런 영상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한 장치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많아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그때에서 초음이긴 했지만 실형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요즘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나사형도 있기 때문에. 나사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카메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아졌어요.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작아요. 이제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이분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딱 하나 들었던 게 검찰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처벌을 받을 거다. 본인 손에서 넘어간 후로는 본인도 알 수가 없대요. 네. 전 그분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그렇게 쉽게 끝났으면 제가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지 뭐 사례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듣고 싶고 네. 저는 사실 억울하거든요. 제 얘긴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한 며칠쯤에 있었나요? 이게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나 넘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시일이 오랫동안 지나서 어떤 처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원래는 피해자가 이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수사관님께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보건 절차를 거쳐서 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찍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긴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해당해요. 그걸 지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법조문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다 벌금형으로 처벌이 돼요. 거의 다 벌금형으로 처벌이 돼요. 네, 정말로. 속 시원하게 이게 법적으로 정말 나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이렇게 징역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초범인 경우에 거의 다 벌금형이고 저는 진짜 악질 범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악질 중에 최악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번인데 두 번이요? 2번이나? 두 번째 그 사람은 저를 찍은 게 아니라서 목격자로만 이제 넘어갔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정확히 어떤 거죠? 이제 한 번 그랬다 보니까 더 예민해서 그런지 쎄해서 안에 들어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화장실 완전 밖에 문에서 설마 하고 이렇게 아래로 봤는데 남자 신발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제가 사실 남성분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출동 한 번만 해달라고 했는데 남자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장소에 침입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범죄가 두 가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몰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출입죄라는 게 있어요. 네. 침입죄라는 게. 네. 이게 뭐냐면 네. 성적 목적으로 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별도의 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몰카만 기소하고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중간에 이런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받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사과를 혹시 받게 되면 1대1로 이렇게 다시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러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대면하시기 싫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말씀하셔서 문서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전달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네,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아니요, 여기 감사 인사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500원인데 100원짜리 안 넣었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참 어떤 죄를 놓고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한 거는 그렇게 찍혀져서 어찌됐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소비가 되잖아요. 네. 소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뭐 벌금 내도 내가 이 영상 하나 잘 찍으면 돈 더 버는데 라는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처벌이 좀 강화될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문세윤. 진상 상담자 느낌도 있긴 있어요. 제가 누군지 네. 혹시 알겠나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방송? 송 대표님의 과거가 드러나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김숙 씨랑 저랑 굉장히 친한데 그분하고 관련 있는 분 아니세요? 애가. 애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네. 잠수를 탔어요. 순수하게 빌려간 것만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동영상도 이거는 큰 범죄죠. 큰 범죄예요. 아이도 임신을 했었어요. 제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망가진 것 같아요.